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네. 아, 한 4마리 도시서면 그것도 다 먹을 판이었는데 우리가 저녁을 위해서 양보하고 이 공예품은 어느 시대를 가든지 간에 정치 집단, 권력 집단의 독점물이에요. 그 아류를 나중에 서민들이 쓸지언정 모든 공예품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 집권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아주 운 좋게 세종대왕, 세조임금이 어떻게 우리 조선은 뭘 쓴가? 그런 만큼은 백자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경기도 광주 분원에 조선의 도자기 공장을 정식으로 발족을 시키는 바람에 각 지방에 있는 어때 분청사기를 만드는 이 도공들은 자유롭게 이 전유물 이런 것들 관리나 감독을 피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지역의 색채를 유머를 해악을 드러내면서 만들어서 그 특징을 지역마다 다르게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분청사기. 공민왕이 고려 공민왕이 계엄령을 내려요. 1350년에 어떻게 하도 일본 애들 외국의 침입이 너무 심하니까 왜 수도 개경까지 쳐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계엄령을 내리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해안가에 있는 모든 마을들과 주민들은 어떻게 소개해라. 육지로 다 피해서 올라와라. 그 바람에 바닷가에 있었던 강진도공, 해남 도공들이 할 수 없이 왜구를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잖아. 그 중에 한때의 무리들이 올라오냐면 고흥으로 와요. 고흥에 와서 보니 강진에 있던 청자흙이 없네. 그 좋은 청자흙이. 고흥은 너무나 거친 흙이야. 그래서 어떻게 청자도공들이 할 수 없이 거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백토, 백자흙을 물에다 풀어서 붓으로 또는 쌀이 빗자루로 또는 풍덩 담가서 또는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백토물에다가 화종을 딱 입히기 시작했지. 도자기에다. 이게 바로 분을 바른다서 분청사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멀리 분청사기의 고장 고흥까지 하는데 고흥은 그럼 어떤 분청사기가 유명하냐? 7가지 기법이 있잖아요. 분청사기는 조화기법, 칼로 새기는 거, 도장을 만들어서 찍는 인화기법, 또 철화기법, 철가루를 풀어서 우리 저기 뭐야 황토 여기다가 10% 버무려가지고 그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분청사기의 마지막 단계 백자를 담고 싶었던 거야. 나는 못났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백자를 담고 싶어. 해서 통째로 백자 물에다가 만들면 붕덩하고 담갔다 빼는 거. 덤벙기법. 덤벙기법이 완성된 거. 고흥.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기법의 분청사기들이 있지만 특히나 고흥 분청은 덤벙기법이 상당히 발전한 곳이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들어가셔서 우리 백성들, 민초들이 어떤 그런 해악과 유머도 한번 맛보시고 다행히 오늘 또 운 좋게 국보전, 분청사기 국보전을 할 테니까 이제 오늘 개 탔습니다. 가서 구경을 하고 조용히 감상하시자. 네.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지금부터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자 한번 물어봐야겠다. 자, 이거는 분청사기 기법 중에서 무슨 기법 같아요? 뭔가 이렇게 붙이를 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기할 기법. 기할 기법은 뭐냐면 거친 나무의 가지나 또는 쌀이 빗자루 같은 거 있지 우리 바닥 쓰는 거. 그걸 갖다가 하얀 백토 무조건 백토로 다 바르는 게 기본이야. 이게 분장 기법이니까 분청사기의 분자가 백토로 바른 다음에 그 쌀이 빗자루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럼 이 색깔들은 얼마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 그거 하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거친 표면이 다 빙글빙글 돌면서 쓸었기 때문에 분청사기의 본래 색깔, 흑색깔 이 흑색깔이 이렇게 두드러 나오면서 다른 분과 교묘한 조화를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분청사기는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인위적이지 않아. 상당히 이 본래 흙과 이 분과의 어떤 이 아주 절묘한 조화라고 할 수 네, 있겠지.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그럼 지금 여기 지금 갈라져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자국이지. 거친 그냥- 빗자루의 자국이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런 데로 와보긴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차분하게 한번 관람하면서 나로도가 있는 이쪽면, 동일면. 이쪽에 이제 우리가 원래 고흥 네. 이제 임진왜란을 여기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임진왜란의 대부분의 전승지가 네. 저쪽 경상도 통영을 중심으로 한 한산도 예. 네, 이쪽 지역에 몰려 있는데 음. 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아주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정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우리 그 해군에서 만든 구축함 예. 그 정운함이 있잖아. 예. 그분이 이 녹도 만원했어. 고흥 사람이었지. 그리고 이제 내일 정도의 시간이 돼 보면 가보려고 하는데 이 저리도 해전. 저리도가 이제 거금도라는 섬이거든. 여기 보면 연흥도라는 섬이 있는데 앞에 있는 연흥도거든. 여기서 이제 그 또 우리가 일본의 배들을 격침시키거든. 이순신 장군이. 요거 이제 내일 한번 가볼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흥 사람들, 네. 그지? 고성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군을 재건할 수 있었지. 상당히 어떤 보면 고흥이 우리가 뭐 외곽 안방에 있는 것 같아도 예. 또 우리 한국으로 봤을 때는 중심에 네. 있는 분들이지. 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고전청자, 분청사기, 그 다음에 이제 백자가 나타나고 청아백자가 나타나는데 네. 청자와 백자 사이에 분청사기. 세계사에서 이런 도자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네. 특이한 분청사기라는 이런 자기가 탄생을 네. 하는 거지. 그래서 청자를 닮았을 때 청자를 닮기를 거부했던, 백자를 닮고 싶어 했던 청자의 자식이면서 아버지를 거절했던 네. 분청사기. 예. 그래서 백자 쪽으로 가까우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 나를 통째로 가리고 싶었던 거지. 어떻게? 흰색으로, 백자로. 그래서 텀벙하고 백자에다 날 담가주세요 하고 쭉 나왔는데 그 백색이 그 분청사기의 흑 색깔은 뭐지? 회색이잖아. 네. 백색과 회색이 절묘하게 만나가지고 은은한 이런 색깔이 나온 거야. 흰색이 나오지 못하고 이런 색이 나온 거지. 그런데 요것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려 청자를 만들기 싫다고 해서 바로 분청사기를 만든 게 아니라 어느 기간 한 150년 동안은 청자하고 이 분청사기하고 공존했던 시기 또는 분청사기하고 백자하고 공존했던 시기. 네. 그래서 이 고흥에서도 봐 여기 표시돼 있잖아. 청자 가마터 이건 청자 표시거든. 이건 분청사기 표시고 청자하고 분청사기 가마가 같이 있었잖아. 그러다가 청자 가마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어떻게 분청사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음. 저기 분청사기를 만드는 시절에는 청자를 아예 안 만들었나요? 아니 만들었지. 내가 말했잖아. 네. 만들었는데 점점 숫자가 10개 만들 때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없어지다가 어떻게 성종 임금 때 거의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그 유교가 정립되는 시기잖아. 이때는 천명을 해버려. 지금부터 청자는 일체 만들지 말아라. 법으로? 그렇지. 왜?
왜냐면은 조선의 이념이 성리학이고 그렇죠. 고려의 흔적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아, 흔적을 지우기 그렇지. 위해서.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면서 어떤 명령까지 내리냐면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자 태조 왕건의 동상, 태종의 동상, 고려 역대 임금들의 동상들이 여기저기 조선에 남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전부 다 땅을 파서 무덤에 묻혀버려. 그런 게 바로 이제 개성 만월대에서 우리 태조 왕건의 동상이 발견되잖아. 그래서 태조 왕건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 지우기는 상당히 지금도 그랬지만 그 시대에는 더 심했다는 거지. 그러다가 청자가 누구 손에 의해서 세상의 얼굴을 드러내? 조선 50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잖아. 그렇죠. 청자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이제. 성정임금, 현종, 인조, 뭐 쉽게 말하면 정조, 영조. 자,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청자가 짠 하고 나타나요. 근데 심지어는 조선의 임금도 이 도자기는 어디서 만든 도자기입니까? 라고 물어봐. 처음 보는 물건인 거야. 잃어버린 거죠. 완전히 지워버린 거죠. 그게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 일제시대 때 드디어 일본인들에 의해서 청자가 세상에 드러나. 그러면서 도굴바람이 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좀 슬픈 역사야.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토 히로부미 그때 청자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됐어? 그때는 이제 우리는 우리 건데는 몰랐고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가치를.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를 10원에 사다가 1,000원씩 팔아먹었어.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누구야? 그 유명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걸어서 국보 고려청자 운항문 매경 68원 얘를 압구정동 지금 아파트 20채 값을 그때 주고 그걸 사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우리 밖에 나가서 총칼 들고 독립운동만 한 분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했던 분이 간송 전영필 선생.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윤복 화첩이라든가 김홍도 화첩이라든가 많은 문화재들을 볼 수 있는 거지. 특히 도자기 분야에서 간성 선생님의 역할이 대단했지. 맞습니다.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시기는 분청사기의 시기는 얼마나 돼요? 150년이 되니까. 150년. 그 정도. 꽤 그럼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짧은 시간은 아니지. 근데 사실 우리는 분청사기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저기 청자나 백자만큼 모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게 고흥 지방에 오면 다른 음식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구경하잖아, 풍광. 근데 우리는 도자기 인문학 여행이니까 와서 도자기에 관련된 것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문화하고 음식도 먹고 구경하고 봐봐. 아까 궁금해했던 우리 분청사기를 만드는 7가지 기법. 나오죠.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네. 자, 각지 기법은 고박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니까 알겠지? 네네네. 인화기법은 도장을 찍는 거. 뭐 상강기법은 당연히 판 다음에 벡터로 메꾸는 거니까 당연히 알 것이고. 조화기법. 색의 조자잖아. 네네. 이게 색이 칼로 새기는 거. 철학. 철가루를 갖다 그리는 거. 귀한. 빗자루로 한다는 덤벙. 풍덩. 이제 이해가 가네요. 상감기법이 굉장히 화려하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들 중에서 이 7가지의 분청사기를 만드는 기법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참 인위적이지 않고 타 사람이 만들었는데 인위적이지 않고 어때? 좀 추상적이면서 자연 친화적이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다랑아리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심상 같은 거. 어느 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덤벙. 그치? 덤벙, 시야, 자연스러운. 그래서 이 둘의 미학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들이 놀란 거야. 그래서 영국의 세계적인 현대도예가 누구? 버나드 링치는 무슨 얘기를 했어? 알프레드 도자학교, 미국의 도자학교 설립식에서 명연설을 남기는데 그 연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딱 한 줄. 우리 세계 현대 도자기가 나아갈 길은 이미 누가 제시했다? 조선의 분청사기가 다 제시했다. 그 정도로 부착을 해. 그 다음에 어떻게 일본은 전국시대 100년을 지내면서 공을 세운 장군들한테 무엇인가 선물을 해야 되는데 성을 주기도 하고 토지를 주기도 했지만 가장 큰 선물이 뭐였다?
다도가 발전했기 때문에 다원. 다완이었는데 다완의 대부분이 뭐로 만들었다? 본청사기다. 본청사기. 그래서 와비사비의 비. 그래서 본청사기의 비를 이렇게 표현했잖아. 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잖아. 본청사기가 조선의 것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니들은 개 밥그릇을 쓰고 아무데나 패댕이 치면서 본청사기를 천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천대한 본청사기의 미감을 우리 일본인들의 뛰어난 눈으로 발견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때 예술의 경기를 끌어올려서 애활하고 음용하면서 다한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본청사기가 만들어진 곳은 조선이지만 정신을 완성한 곳은 일본이다.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있죠, 있죠. 네. 깽 층층별로 발견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알지?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제일 앞선 시일 거냐. 네. 그 다음 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갈바타 발굴할 때 이건 무너지지 않게 이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자기들의 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자기들의 도자기 뿌리, 도자기의 신인 누구야? 공주 학봉리의 이삼평 네. 도예가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들의 뿌리를 찾는다고 전국의 도요지를 다 해줬다니. 그러면서 다 교란돼. 교란된다는 얘기는 뭐야? 위에 게 아래로 들어 섞여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차분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신 이제 미국에서 180일간, 여기서는 80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180일이지 여기서 180일을. 네 군데가 다 주제가 달라요. 지금 여기는 이제 부천박물관이기 때문에 부천사기 8점이 나와 있습니다. 8점인 국보가. 8점. 국보는 아니고요. 보물 한 점하고 이관희 컬렉션 소장품 이것 중에 있어요. 그거 백토 가지고 장식을 했지만 백자하고는 색이 다르죠. 네. 물고기 그림은 잘 못 그리나. 굉장히 멋진 그림이에요. 그렇죠. 모양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럽이나 남미나 뭐 미국 뉴욕 쪽에다 우리 세 가지 3대 도자기를 내놓으면 다 분청이에요. 오, 신기해 이거 보니까. 가치이자 미감이죠. 왜냐하면 백성문화 존재가 고려 진짜 뭐냐면요. 구름과 이런 거 추구하는 영혼이 담긴 거거든요. 일단 물고기는 다산을 상징한다든지 농풀무늬 작초잖아요. 농풀무 작초무늬가 이거 수십시오. 그런 기분이 있는 문양이 백성문화 존재죠. 이게 이제
긴장도 있지만 그냥 이 정영미 같은 것도 굉장히 아주 조용조용히 아이들한테 이쁘고 독특하네요. 네. 현대적인 작품들인데도 네. 확실히 그 예. 전통을 예. 잘 이으면서 네. 좀 뭔가 좀 세련된 맛이 있네.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전통에서 모티브를 얻고, 그지? 네.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관성 물질들을 쓴 것 같아. 예. 좀 색감을 어. 좀 많이 다르게 낸 것 같습니다. 예. 이 작품 하나에 상강 기법에 인한 기법에 박지 기법에 조화 기법에 쓸 수 있는 건 다 썼네. 네. 예술가들이라는 게 참이지. 네. 이 특히나 도자기는 3차원적인 예술이잖아. 네. 공간을. 2차원적인 평면 예술이 아니잖아. 네.